이번에는 독창성이 발현될 수 있는 기반, 그리고 독창성이 향하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독창성은 행복이라는 목표점을 향해서 갑니다. 여기서는 독창성이 왜 행복을 향해 가는지, 그리고 왜 그래야만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먼저 독창성의 발현을 가능하게 하는 심리적인 뿌리는 책임감입니다. 책임감은 내가 삶의 현실에 뿌리박는 힘입니다. 그 의미는 나는 내 삶 자체에 책임을 지고 나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. 그 마음이 내가 현실의 삶의 의미를 갖고 살아가게 하는 원초적인 힘이 됩니다. 책임감은 행동으로 드러나는데 삶의 책임을 온전히 잘 실천하려면 한 가지 목표점을 향해야 됩니다. 그 점이 독창성이 되어야 합니다. 독창성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며 이것이 자신의 삶의 충만함과 행복함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. 이 점을 향한 노력을 통해서 실제 삶의 책임을 다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. 만약에 목표가 없는 무작위적인 책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손해가 됩니다. 저는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법적으로, 정신적으로, 또 방법적으로 모든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그 관계에도 책임을 지는 실수를 범했습니다. 결국 그들과 빠르게 관계를 끊지 못했고 경제적으로,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. 그것은 제 삶에서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게 된 기억이 있습니다. 저는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옳다고 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틀린 것은 제한할 줄 아는 것이라고 믿습니다. 저는 독창성을 실행하는 것은 암과 실천의 합치가 행복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. 그러나 단지 이러하다면 오래갈 수 없을 것입니다. 그 이유는 궁극의 행복이라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이 감정적으로 하나가 되는 합일된 의식의 상태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독창성이 진정한 행복을 향해 가려 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그 자신의 옳음을 공유하고 공감하고 함께 실천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. 그것이 독창성이 향하는 궁극의 끝점입니다. 잠시 합일의식이라는 것이 왜 행복의 궁극의 모습인지 말해보겠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철학자 에리 프롬의 사랑관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. 저는 그의 사랑관에 동의하기 때문입니다. 그는 사랑은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발전을 돕는 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합니다. 즉,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동사라고 합니다. 그렇게 사랑이 커지고 그 궁극의 모습은 그 사람과 하나 되었다는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. 제 생각에 이 모습은 종교에서 내가 신과 하나가 된 환희의 감정과 같고 또 콘서트장에서 무아지경에 빠진 나와 같습니다. 자신의 혼혈일체된 노력으로 작품을 만들어낸 기쁨의 감정과 같고 삶을 실천하는 독창성에서 느끼는 감정과 같습니다. 그러나 인간은 합일의식의 대상이 다른 사람이 될 때 더 심리적으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. 또 사람과 하나가 되는 그 깊은 감정은 유대와 신뢰를 갖는 지속적인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. 독창성을 통해서 합일의식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옳음과 믿음을 실천해내고 다른 사람에게도 외쳐서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. 그 노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유대할 수 있고 또 합일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.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자신이 믿는 것이 진짜 옳은 것인지 실천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증명해내야 하는 것입니다. 다른 사람들과 그 믿음을 공유한다는 것은 강요해서 될 것도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. 세계에서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실천해내는 것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. 역경을 겪으면서 자신의 믿음을 실천한 이들, 그리고 그들을 인정하는 우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.